무서운지 그 실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시는데 또 특히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밥을 15일 동안 못 드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죠. 네, 대부분 사람들은 15일 동안 굶기 전에 죽습니다. 우리가 물을 7일 동안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드시지 못하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유지하기 힘듭니다. 자가 중독이 일어나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은요. 3일 아니고요. 3분입니다. 3분 동안 여러분들이 숨을 못 쉰다면요. 네, 여러분들 아마 보통 사람들은 1분도 숨을 참기가 힘듭니다. 네, 생명에 위협이 생기죠. 3분 이상 지속되게 되면 뇌가 죽기 시작하고 생명이 다하게 될 텐데 공기는 그만큼 중요한데 참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가장 중요한 공기는 우리가 너무 흔하게 주변에 있다 보니까 소중함을 가장 더디게 느끼는 것 같고 당장 배고픈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공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뭔지 제가 연구 논문에서 몇 가지 자료를 발췌해 왔는데요. 실외 미세먼지 우리 PM2.5, PM2.5는 많이 들으셔가지고 익숙하실 겁니다. 2.5. 그래서 보통 숫자 2.5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클 거라 생각하시지만 단위 자체가 마이크로미터라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 일반인들은 우리 센티미터 1밀리미터 정도까지 우리가 단위를 알지만 마이크로미터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1 마이크로미터의 길이는 1cm의 만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만 마이크로미터가 1cm인데 네, 전혀 지금 길이가 감이 안 잡히는 표정으로 보시고 계시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1 마이크로미터 크기가 얼마만큼 한 크기인가 찾아보니까 세균 중에서 가장 작은 세균의 크기가 1 마이크로미터랍니다. 여러분 세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손에 있는 세균 안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기절할 텐데 눈에 안 보이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 1 마이크로미터 크기가 세균의 작은 크기. 그러니까 2.5면 세균의 2배 반 정도 되는 크기니까 당연히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미세먼지를 눈으로 확인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일기예보보다 더 중요한 게 아침에 미세먼지 예보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미세먼지가 WHO에서는 이미 공기오염, 실내 공기오염 사망 원인의 380명이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원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리노이 대학교 슈프나길 교수는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장기, 우리 신체 내에 심장, 신장, 폐, 소장, 대장 이런 장기들 있죠. 그 장기들이 거의 모든 장기가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만일 그 중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장기가 있다면 그거는 아직 연구가 없었기 때문일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 모든 기관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만병의 유발 원인. 네. 그래서 WHO에서는 이미 9년 전에 약 10년이죠. 2013년 10월에 미세먼지를 제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들 1급 발암물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담배, 방사선, 라돈, 성면 위험하죠. 요즘 건물에 있는 성면 다 철거하고 다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벤젠 이런 거 굉장히 유독한 물질이고 이 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시면 공기 오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밥은 15일이나 안 드셔도 15일이면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숨 쉬는 거는 3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명의 치명적인 위험을 느끼는 것처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초미세먼지는요 굉장히 심각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미세먼지에 대한 통계도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1등하는 게 많은데 참 안 좋은 걸 우리가 앞에서 1등을 많이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망자가 1등입니다. 자, 빨간색 화살표 오른쪽에 사진 맞춰보십시오. 제가 무슨 장면입니다. 뭐가 보이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들 맞추시면요.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네, 안 보이시죠? 네, 당연히 안 보이죠. 뿌여니까 이 롯데타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그래서 요 정도일 때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외에 아주 멀리, 뭐 멀리 평소에는 산이 보였는데 안 보인다거나 그렇게 먼 거리를 볼 때는 미세먼지의 유무 있는지 없는지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켜켜이 쌓였으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거나 내 눈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세먼지 크기를 우리가 예를 들 때 머리카락 굵기로 많이 예를 듭니다. 머리카락 굵기는요. 보통 가는 사람은 17 마이크로미터에서 정말 머리카락 굵고 튼튼하신 분은 181 마이크로미터까지 되는데 그 보통 머리카락 굵기의 25분의 1 정도가 초미세먼지 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벌써 머리카락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머리카락이 안 보이는데 미세먼지가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 예보 꼭 확인하시고 핸드폰에 미세미세 같이 미세먼지 알람 해주는 그런 앱 서비스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 먼저 정보를 알게 된 우리부터 미세먼지 마스크 꼭 제대로 착용하시고 건강 관리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정말 출근길 예전에 출근길마다 이 롯데타워가 보이는 길로 다녔었는데 이때 정말 아침에 가면요 예보도 예보지만 눈으로 보이기도 했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실내 생활하고 또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다기보다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유무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실내 공기 우리 주로 생활하는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생활하는 실내는 어떤 상황인지 뉴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미세먼지까지 많은 날 밖에 나가지만 않으면 그럼 괜찮은 걸까요? 저희가 측정해 봤더니 집안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4 마이크로그램, 안전 권고 기준치 25 마이크로그램의 3배를 넘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의 한 가정집 안에서 사람이 없을 때 초미세먼지 농도를 재봤습니다. 세제곱미터당 17 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사람들이 들어오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오르더니 기준치의 2배 가까운 43 마이크로그램이 됐습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묻혀온 초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집안 곳곳에도 쌓여 있는데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밖에 안 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깨끗해 보이는 탁자 위를 10배 크기로 확대해보니 미세먼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거 진짜 먼지예요? 이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닦는다고 닦는데도 그러네. 그래서 실내에는 이런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우리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집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새집 증후군으로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오염물질도 많이 나오게 되고 특히 겨울철에는 바닥에 러그나 카펫을 사용하시고 또 실내 환기를 하루에 2회 정도 30분 정도 이렇게 이상 환기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다고 하는데 실제 하루에 30분 환기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실내에 이렇게 여러 오염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고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실외 그러니까 바깥 공기는요 우리가 일기예보에서도 빠지지 않고 실외 미세먼지 수치도 얘기해주고 실외 공기질은 굉장히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들의 관리 영역이니까. 그런데 실내는요 특히 가정 내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 실내가 실제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조사해 봤더니 바깥 공기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5배까지 훨씬 더 미세먼지 농도가 높더라는 거죠. 엑기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환기를 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쌓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체적으로 정화, 걸러줄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앰머스피어 스카이가 전 세계 판매 1위 실내 공기청정기 모델입니다. 앰머스피어 스카이의 특징을 제가 설명드리면 왜 어떤 기준으로 공기청정기를 선택하셔야 되는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필터의 성능인데 필터 성능은 뭘까요? 필터 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필터 크기가
작은 게 좋겠죠. 그래야 초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으니까. 우린 0.002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것을 99.99% 걸러주는 필터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비교가 좀 힘드니까 초미세먼지를 이 2m짜리 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초대형 공. 여러분들 양팔을 넓게 펼쳤을 때 거리가 2m 정도 됩니다. 그만한 큰 공입니다. 그 큰 공이 초미세먼지 크기예요. 오른쪽 여기 박사처럼 생긴 분 가운 손 위에 올려져 있는 쌀 한 톨 크기가 우리 필터가 걸러줄 수 있는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미세먼지는 거르고 바이러스, 박테리아까지 걸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집진 필터고요. 먼지를 걸러주는. 두 번째는요. 탈취 필터. 보통 탈취 필터라고 하면 그냥 불편한 냄새 또는 뭐 반려동물 키웠을 때 반려동물에서 나는 냄새, 이런 냄새를 걸러준다. 이름 자체에서 왠지 탈취 이렇게 하니까. 근데 탈취라는 건요. 공기 중에 있는 가스 성분을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가스 성분은요. 아무리 필터를 촘촘하게 작게 크기로 만들더라도 유령과 같아서 다 통과합니다. 가스 상태니까, 기체 상태니까. 그것을 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성탄, 그러니까 수치죠. 수치를 통해서 흡착, 달라붙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취 필터 성능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실내 생활하기 때문에 환경호르몬 관련 물질들을 탈취 필터를 통해서 유해가스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데 탈취 필터가 중요한데, 탈취 필터는 표면적이 중요하겠죠. 북서울 표면적만큼 가지고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94% 제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해 드리고 싶은 특징은 이 CADR입니다. CADR이 어떤 거냐면요. 1분당 이 공기청정기가 얼만큼의 공간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느냐, 그 양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기청정기가 놓여진 자리 앞쪽에 한 사방 1m 정도까지만 공기를 걸러주고 멀리 있는 곳은 걸러주지 못한다면 공기청정기를 여러 대를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면 그 사이에 우리가 공기를 직접 마시게 되겠죠. 그런데 8.5 세제곱미터라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세로, 높이 다 8.5m의 공간을 1분에 걸러준다는 뜻입니다. CADR 수치를 공개하는 공기청정기는 아마 국내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약 21평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33평,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거실에 한 대면 충분히 걸러주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알레르기재단 22가지 전 항목 102가지 세부 항목을 모두 인증받은 유일한 공기청정기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바이러스 항목도 들어있고 다른 기타 항목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영국알레르기재단 우리 청정기는 몇 가지를 걸렀을까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모두 걸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항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알레르기연구재단도 인증을 받았고요. 편리한 점은 또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스케줄도 관리할 수 있고 실제 필터 잔여 퍼센트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걸러주는 평형이 21평형이기 때문에 아주 넓은 공간을 한 대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거실에 한 대, 큰 아이 방에 한 대, 작은 아이 방에 한 대, 저희 안방에 한 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이렇게 구비해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또 이 성능을 너무 알고 또 미세먼지의 중요성을 점점점 인식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장만해서 지금은 온 집안이, 저희는 구입한 이래로 단 1초도 1초는 꺼졌겠네요. 정전됐을 때 빼고는요 1년 365일 24시간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먼지를 걸러주는 이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